자, 이번에는 소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네임스페이스의 주된 기능은 사용자의 퍼스널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기능인데요. 이 퍼스널 데이터에는 어드레스북, 캘린더, 라이프 로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임스페이스의 서비스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쉐어링하고 다른 유저와 인터랙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퍼스널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퍼스널 데이터로는 어드레스북이 있는데요. 이 어드레스북에 있는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북 프리빌리지 그룹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드레스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즉 보통 컨택트라고 얘기하는 인포메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이 어드레스북에 관련된 클래스들은 어드레스북과 각각의 아이템들인 컨택트, 그리고 이들을 묶어주기 위한 캐터고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북의 여러가지 오퍼레이션들은 어싱크로너스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리스너가 iRecord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그 외에 각각 컨택트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이 어드레스, 폰 넘버, 이메일, URL, 레코드 등이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북은 또한 V카드를 서포트하고요. 캐테고리를 이용해서 컨택트를 매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컨택트들을 찾기 위한 서치 기능이 지원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드레스북은 Centralized and Contact의 DB입니다. 따라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컨택트의 프로퍼티로는 User ID, First Name, Last Name, Display Name 등등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북 클래스의 펑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캐테고리를 매니지먼트하는 기능으로 캐테고리를 애드하거나 업데이트하고 리무브하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캐테고리의 개수를 얻어오거나 캐테고리 전체 리스트를 얻어오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택트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컨택트를 어드레스북에 애드하거나 리무브하기 위한 기능들,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컨택트들을 얻어오기 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이나 네임, 폰넘버, 유저 아이디 등등으로 어드레스북에서 특정한 컨택트들을 서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어드레스북에 컨택트를 애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북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컨스트럭트 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컨택트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컨택트의 setValue라는 펑션을 통해서 first name을 토마스, last name을 J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폰넘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바일 전화번호로 특정한 번호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폰넘버를 컨택트에 추가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컨택트는 여러 개의 폰넘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어드레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택트에 어드레스를 추가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레스북에 컨택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캐테고리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역시 캐테고리도 독립적인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캐테고리를 만들고 이름을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테고리를 어드레스북에 집어넣었고요. 방금 만들어진 컨택트를 이 캐테고리에 애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테고리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북에 업데이트 캐테고리라는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레스북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레스북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컨스트럭트 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북으로부터 get all categories n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캐테고리의 리스트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캐테고리 이뉴머레이터를 준비했고요. 이 이뉴머레이터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캐테고리를 돌아가면서 컨택트를 얻어오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파라미터 1은 컨택트를 페이지 단위로 얻어오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미터인데요. 이때 1은 첫 번째 페이지라는 의미고요. 100은 페이지당 100개의 컨택트를 얻어오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역시 리턴 값은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리스트를 이니머레이팅 하면서 각각의 컨택트를 얻어오고 이 컨택트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얻어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니머레이트들과 리스트들은 딜리트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컨택트를 서칭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같은 방법으로 어드레스북을 만들고요. 어드레스북에 search contact by name n이라는 펑션에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리스트를 얻어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앤더슨이라는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리스트에 널이 리턴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이니머레이트 하면서 컨택트를 얻어오고 컨택트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얻어서 사용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니머레이터와 리스트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캘린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캘린더에 관련된 API들도 역시 캘린더 북이라는 프리빌리지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캘린더 북에서는 이벤트 리스트와 투두 리스트를 리드하거나 애드하거나 리무브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오브젝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캘린더 북이라고 부릅니다. 캘린더 북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은 캘 이벤트와 캘 투두가 있습니다. 자, 캘린더의 펑션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캘린더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이벤트나 투두를 애드하고 리무브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으로는 캘린더 속에 있는 내용을 얻어오기 위한 펑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get 이벤트에는 이벤트의 아이디를 얻어오기 위한 펑션이고요. get event end과 get event instance에는 특정 시간 범위 내에 있는 이벤트들을 소트하거나 언소트되어 있는 상태로 얻어오기 위한 펑션입니다. 그리고 to도의 개수를 얻어오기 위한 get to do count 펑션, 특정한 to-do 아이템을 얻어오기 위한 get to do end 펑션, 그리고 여러 개의 to-do를 동시에 얻어오기 위한 get to do end 펑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get event instance라는 펑션도 있는데요. 이 펑션은 시간 범위 내에 있는 아이템들을 어싱크로너스하게 얻어오기 위해 사용됩니다. 싱크로너스하게 이벤트를 얻어오는 방법을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방법으로 캘린더북을 크리에이트 했고요. 이때 컨스트럭터에는 널을 패싱함으로써 싱크로너스하게 캘린더북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임으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북에 get event end이라는 펑션의 시작 시간, 끝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의 카테고리를 어포인먼트로 지정해서 시간 범위에 해당되는 이벤트 중에 어포인먼트 이벤트를 리스트의 형태로 얻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얻어진 리스트에는 이벤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하거나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요. 이 리스트에서 먼저 첫 번째 이벤트를 얻어왔고요. 이 이벤트의 서브젝트를 바꾸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캘린더북에 이벤트 포인터를 넘겨주면서 업데이트 명령을 수행하면 해당 이벤트가 업데이트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두 번째 이벤트 아이템을 얻어와서 캘린더북에 remove event라는 펑션을 호출함으로써 해당되는 이벤트를 삭제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프 로그 모듈에 대해서 볼 텐데요. 라이프 로그 모듈은 유저 액티비티를 로깅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유저 액티비티라는 것은 전화에 관련된 로그와 메시지에 관련된 로그가 있습니다. 각각의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 따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 로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럭터에서는 라이프 로그의 타입을 지정하고요. 시작과 끝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값들만 얻어오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트 오더를 통해서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얻어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min-max 로그를 얻어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즉, 가장 오래 전화한 기록이라든지 가장 자주 전화한 사람 등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에버리지와 카운트, 서메이션, 로그를 순서대로 액세스하기 위한 이니머레이터, 그리고 most occurred value 등등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는 콜 액티비티에서 특정한 번호로 전화를 했거나 전화를 받은 내용을 얻어오기 위한 펑션입니다. 자, 먼저 라이프 로그 클래스를 크리에이트하고 컨스트럭트 했습니다. 이때 액티비티를 콜로 지정해서 전화 걸기에 관련된 액티비티 로그를 얻어옵니다. 자, 다음은 필터 스트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필터 스트링은 전화번호를 특정 전화번호로 지정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이 필터 스트링을 라이프 로그에 세팅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set sort order라는 펑션을 호출했는데요. 이때 전화번호 순으로 액세싱하고 타임스탬프 순으로 디세싱하도록 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놓은 후에 get enumerator 펑션을 호출하면 필터링된 로그 리스트를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enumerator를 이용해서 로그에 각각 액세스를 해서 로그에 있는 타임스탬프와 디렉션, 듀레이션 등을 얻어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 스트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필터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property name과 오퍼레이터 그리고 value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AND OR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property와 value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예를 보면 먼저 exact matching, 즉 특정 프로퍼티가 지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필터링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대소 비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like 오퍼레이션은 프로퍼티 내용의 일부분이 지정한 것과 비슷한 경우에 필터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와 value의 쌍을 AND 혹은 OR로 연결해서 보다 다양한 필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전화번호를 얻어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역시 로그를 액티비티 콜로 지정해서 컨스트럭트 했고요. get most occurred value n이라는 펑션에 폰 넘버와 카운트를 집어넣어서 이니머레이터를 얻었습니다. 자, 이 이니머레이터에서 폰 넘버를 얻어오면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전화번호를 얻어올 수 있고요. occurred count라는 값을 이용해서 몇 번 전화를 했는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소셜 네임스페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셜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먼저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매니지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드레스북, 캘린더북, 라이프로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드레스북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쉐어할 수 있는 컨택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캘린더북은 이벤트 리스트와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드레스북이나 캘린더북은 싱크로너스하게 혹은 어싱크로너스하게 서치가 가능합니다. 라이프 로그는 콜 로그나 메시지 로그를 액세스하기에 사용됩니다.